네, 일단 자료는 이렇게 만들었고 나는 수업을 해야 되니까 공간이 좀 필요하거든. 그래서 뒤에 이렇게 좀 없는 걸로 만들었고요. 본인들은 위아래로 해서 한 페이지에 4문제씩 들어있을 거야. 공간이 좀 많이 차지하면 넘어갔을 거고 어쨌든 한 페이지씩이라는 거. 그 다음에 일부러 제가 정답률도 표기를 해놨거든요. 그래서 정답률 이런 식으로 87% 되어 있는 이런 친구들은 풀이 안 합니다. 3점짜리기도 하고 그래서 4점짜리 위주로 해서 난이도 높은 것만 좀 보겠다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요. 할 거 다 끝내고 우리 목표는 대충 한 다음 주 정도까지 했을 때 일단 어느 정도 끝날 것 같고 끝낼 만큼 끝낸 다음에 이제 3점이랑 4점에서 본인들 취향 유형을 좀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웬만하면 목요일까지는 아까 말한 그 3점짜리를 끝내시는 게 좋을 것 같긴 합니다. 대신에 오늘 테스트는 일단 없다. 그래서 내가 따로 테스트는 제작을 안 해놨고 넘어가서 1, 2번 본인들이 푸시고 4번 한번 볼게요. 본인들은 첫 페이지에 있을 거예요. 사실 이차함수 최대 최소가 내가 봤을 때 제일 어렵거든 지금. 그래서 오늘 1시간 동안 2문제 나갈 수도 있어요. 한번 들어봐. 자연수 A, B에 대해서 X범위 하나 정해준 상태로 이차함수가 일단 존재를 한대요. 그리고 나서 이 친구의 최대값, 최소값을 가지고 있어야지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차함수 최대 최소 문제들이 지금 약간 뉘앙스들이 뭐가 있냐면 최대 최소를 구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문제를 읽고 나면 약간 어쩌라는 건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봐봐. 이차함수가 이렇게 있으면 당연히 이렇게 생겨서 가운데 축이 얼마고? A고 마지막에 얼마예요 여기가? 2B 이렇게 되는 건 나도 알고 있지. 근데 내가 관찰해야 되는 범위 자체가 마이너스 2에서부터 2까지죠. 맞아요? 그럼 도대체 마이너스 2가 어디 있는지 2가 어디 있는지 이게 궁금할 수밖에 없겠죠. 만약에 잘하면 왼쪽에 이렇게 있으면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이런 식으로 있으면 최대는 어디서 나와요? 마 2에서 나오겠죠. 맞아요? 최소는 어디서 나와야 돼? 2에서 나오겠지? 근데 이번에 얘가 이렇게 생겨 있어. 근데 뭐 대충 이렇게 끄는 거야. 여기가 마이너스 2고 여기가 2야. 그럼 최대는 어디서 나와요? 2. 최소는 어디서 나와요? A에서 나오겠죠?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함수가 어딨냐에 따라서 최대 최소가 바뀔 거거든요. 그거에 대한 케이스를 일단 크게 두 가지로 나눠놨습니다. 오케이? 크게 두 가지로 나눌 거고 이제 본인들이 할 만한 짓은 이 정도는 좀 그려볼 만 하시겠죠. 만약에 필기 안 하셔도 상관은 없거든요. 어차피 필기 한번 보내는 드릴 거라서 뭐 집중해서 듣든 뭐 그릴 거 있으면 어느 정도 그리시든 편한 대로 하세요. 그래서 함수가 A가 오른쪽에 있고 그 왼쪽 파트에서 최대 최소가 결정되는 경우가 있었다고 칩시다. 이런 식으로 생겨 있으면 최대는 어디서 나오고 F에 뭐 집어넣었을 때? 마이 넣었을 때. 최소는 F에 2 집어넣었을 때 이렇게 나오겠죠. 그리고 나서 그거에 관한 계산을 여기다 대입해서 그냥 써봤어요. 여기까지 크게 문제 없겠죠? 여기까지도 문제 없겠지? 그래서 일단은 지금 요 상황까지는 함수식에다가 마 2랑 2를 대입한 것 뿐입니다. 근데 내가 원하는 상태가 뭐냐면 최대는 36보다 작아야 되고 최소는 5보다 커야 되죠. 그럼 여기서 나와 있는 최대값은 뭐보다 작고 36보다 작고 최소값은 5보다 커야 되겠지? 그럼 이제 여기까지 딱 써놓고 나면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쩌라는 거지? 이 생각이 좀 들겠죠? 여기서부터 원하는 내용이 원하는 순서상 개수를 찾아야 되거든요. 만족하는 A, B를 찾아야 되고요. 지금 조건을 한번 읽어보면 내가 자연수 파트에 네모 쳐놨잖아. 지난번에도 한번 얘기한 적 있는 것 같은데 수학 문제 풀 때 자연수라는 조건이 나오면 생각보다 많이 주는 거거든요. 얘가 만약에 실수 전체면 집어넣어서 뭔가 대입해서 나열하는 행동을 할 수가 없단 말이야. 근데 자연수로 들어가는 순간부터는 1 집어넣어보고 2 집어넣어보고 이런 행동을 할 수 있겠죠. 오케이? 그래서 지금 써져 있는 이 상황에서 A를 대입을 한번 시작을 해보는 거야. 오케이? 그리고 나는 지금 여기 2를 끼고 가기 때문에 A가 2부터 시작해서 2, 3, 4, 5 이런 식으로 넣어봐야 되겠죠. 맞아요? 그러면 A가 만약에 2라면 여기 있는 이 친구 계산이 어떻게 될까? 했을 때 얘가 2가 되기 때문에 결국에 마이너스 4의 제곱이겠죠. 그래서 이 친구가 처음에 16이 나올 거고요. 뒤에 있는 2b는 그대로 그냥 써놓으면 되겠죠. 그래서 너가 최대값일 거야. 이 최대값은 36보다 작아야 되기 때문에 계산을 적당히 하시면 10보다 뭐하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둘 수 있겠죠. 마찬가지로 여기에다가도 2를 대입하면 뭐 이런 계산 결과가 나온다 얻을 수 있을 거고요. 그러면 A가 2인 순간 B를 만족시켜주는 건 3부터 10까지라고 그냥 셀 수 있겠죠.
오케이? 그러면 3부터 10까지면 몇 개야? 8개겠지? 그래서 옆에 8개 뭐 이 정도 생각을 할 수 있을 거고요. 마찬가지로 또 3 집어넣어보는 거야. 여기다 3 집어넣으면 똑같은 행동이 또 반복이 되겠죠? 그럼 결국에 B는 얼마다? 또 계산이 나오겠네? 이번엔 A에다가 4까지 집어넣으면 최대값이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그러거든요. 얘가 36이야 벌써. 근데 B가 자연수이기 때문에 못해도 1부터 시작하죠. 그러니까 만족시키는 B가 자연수로 존재할 수가 없을 거 아니야. 아,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불가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이후에 4보다 더 큰 친구를 집어넣을 이유는 없겠죠. 그럼 첫 번째 상황에서 8개 나왔고 두 번째 손가락으로 쓰니까 4개 나오지. 합치면 몇 개야? 12개 이렇게 만들어지겠네. 오케이? 자, 그럼 두 번째로 이번에는 A가 0에서 2 사이에 있다라고 한번 쳐보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끊었다고 치는 거겠죠? 대충 그린 겁니다. 그래서 뭐 왼쪽이 더 큰지 오른쪽이 더 큰지 잘 모르겠거든? 이렇게 돼 있는 상태에서 사실 내가 케이스를 다 나눠놔서 그렇지 케이스 나누는 과정 자체가 어느 정도 추론은 좀 필요하거든요. 왜냐면 이거는 잠깐 칠판에서 써볼게. 만약에 디테일하게 좀 살릴 거면 얘가 여기가 A였어. 그럼 정확히 케이스가 어떻게 나오냐면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들어올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좀 디테일을 살려야 되니까 이렇게 해놓고 A가 여기인데 이 순간이 정확히 2가 돼버리고 여기가 마이너스 2인 순간도 있을 거고, 그렇지? 그 다음에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A는 여기 있고 왼쪽이 아직 더 높은 마이너스 2였고요. 오른쪽이 조금 더 낮은 2인 상황이 또 있었겠죠? 맞아요? 그 다음에 얘가 더 가다 보면 어느 순간 무슨 시점이 생기고 두 녀석의 높이가 같아지는 시점이 생기겠죠? 오케이?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무슨 일이 생겨요? 여기가 A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해서 이쪽에서 더 높아질 때가 생기겠지? 그리고 나서 그 다음부터 무슨 일이 있어야 돼? A가 있고 그 순간이 마이너스 2고 오른쪽으로 2가 있는 상황이 있을 거고 한 번 더 가면 A가 있고 마이너스 2 이렇게 오는 경우들이 있겠죠. 근데 이렇게 많은 경우를 일단 다 그려보는 게 원래는 맞는데 지금 상황을 생각을 해보니까 봐봐. 여기 어쨌든 최대는 여기고 최소는 이쪽이죠. 맞아요? 그러면 지금 최대값을 말로 표현하면 F-2인 거지. 최소값도 말로 표현하면 F에다 뭐 집어넣은 거야? 2 집어넣은 거죠. 근데 이 상황이나 오른쪽에 있는 이 상황은 사실 똑같죠. 얘도 최대값 굳이 따져라 이러면 최대값은 마이너스 2일 때겠죠. 최소값은 언제 나와요? F에 2 집어넣었을 때 나오겠지. 그러니까 지금 왼쪽 오른쪽 구분할 필요가 있어 없어?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이 상황을 부를 거면 얘가 A가 2보다 클 때죠. 맞아요? 이 상황은 A랑 2랑 같을 때지. 그럼 요 두 개를 합치면 결국에 A는 2보다 크거나 같을 때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그게 지금 내가 첫 번째 케이스로 둔 거였던 거고. 오케이? 그래서 2부터 넣은 거고. 만약에 이런 상황이 나오려면 A라는 친구는 어디서 어디 사이? 마이너스 2에서 2 사이겠죠. 만약에 이런 상황 나오려면 A는 정확히 0일 겁니다. 2라고 쓰면 안 되겠다. 0이라고 써야겠다. 왜 그러냐면 왼쪽이 더 높으려면 결국에 A는 2에 더 가까워야 되니까 0보다는 커야 되겠죠. 지금 요 상황 정확히 같은 상황에서만 무슨 일이 있어요? 마 2랑 2의 가운데가 0이다 이렇게 둘 수 있을 거 아니야. 맞아? 얘가 0보다 크고 얘가 0일 때고 얘가 0보다 작을 때고 뭐 이렇게 계속 넘어가겠죠. 근데 지금 문제 상황 자체가 A가 무슨 수야? A가 자연수야. 그러니까 A가 음수가 되는 파트 볼 필요가 없고 A가 음수가 되는 파트 볼 필요가 없고 A가 0이 되는 것도 볼 필요가 없죠. 맞아요? 그럼 결국에 이 정도밖에 없을 테니까 두 번째 케이스를 그릴 때 뭐라고 썼어? A가 0에서 2까지야 이렇게만 쓴 거거든요. 오케이? 자, 그럼 이 정도까지 해놨더니 결과적으로 어디가 클 수밖에 없다? 왼쪽이 클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은 들고 있어야 돼요. 오케이? 일단 왼쪽이 클 수밖에 없을 거고 그래서 최대값은 마이너스 2에서 최소값은 꼭지점인 A에서 나오겠죠. 맞아요? 그럼 그거에 대한 계산 똑같이 해놓고 마찬가지로 요 정도 정리가 됐으면 그 다음에 뭐 하면 돼? 가능한 A 집어넣어 봐야 되겠죠. 맞아요? 그럼 가능한 A를 집어넣을 건데 0에서 2 사이에 있는 자연수 누구밖에 없어요? 1밖에 없죠. 그래서 1 집어넣으면 거기서 나오는 B가 꽤 많아요. 오케이? 그래서 B 개수를 또 세봤더니 11개다 생각할 수 있을 거고 최종적으로 첫 번째 경우에서 12개, 두 번째 경우에서 11개니까 합치면 몇 개? 23개 이렇게 되겠죠. 오케이?
흐름은 이렇게 갈 건데 본인들은 그러면 위에다 요 정도는 써놓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 얘를 실제 시험장에서 마주쳐서 풀어야 되는 거잖아. 맞아요? 그럼 나는 머릿속에서 요런 과정을 다 한번 돌리고 그 중에서 필요한 내용만 뽑아서 썼지. 그래서 머릿속에 이렇게 좀 가져갈게. 자연수 파트에다 좀 포인트를 주고 요 친구가 나오면 나열을 해서 문제를 해결해 볼까 라는 생각이 드시는 게 맞아요. 이건 수능 때까지 계속 쓸 거고 2학년 때도 많이 씁니다. 자연수 조건 나오면 나열해 볼까 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풀이 자체는 내가 상황을 나눠놓고 시작을 했지. 근데 네가 만약에 시험장에서 생각이 안 들면 그냥 어떻게 하면 되냐면 A가 1이라면 하고 시작을 해버려 그냥. 오케이? A가 1이라면 둬버리고 그거에 따른 그래프를 그려버리세요. 그리고 그 순간을 다시 관찰해서 최대 최소 찾으시면 되겠죠. 오케이? A가 2라면 하고 귀찮지만 또 그냥 그리고 해봐. A가 3이라면 A가 4라면 이런 식으로 가는 거야. 시험장 속에서는 케이스 나눠지는 것도 당연히 중요하고 어느 정도 분류가 돼 있어야 빠르긴 하겠지만 만약에 못 풀겠다 싶으면 1부터 일단 때려박아. 그리고 자신감이 좀 있어야 돼. 이게 예를 들어 네가 3까지 왔는데 계산이 귀찮았을 거 아니야. 근데 계속 나오면 좀 싫거든요. 그래도 4나 5 정도 가면 끝나지 않을까 이 정도 생각을 하고 계속 계산을 하셔야 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한 번 정도 흐름이 잡히면 문제풀이 할 때 크게 어렵진 않을 거다 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대로 넘어갑시다. 요게 말도 안 돼. 조금 사실 고민이거든. 5번. 5번 한번 볼게. 아마 이거 1등급 만들기 문제일 것 같은데 요거 하나만 이해하고 가셔도 오늘 오신 값은 충분합니다. 한번 들어봐. 웃긴 건 이거 문제가 3줄밖에 안 돼요. x의 범위는 2부터 4까지고 이차함수가 있는데 최소값이 뭐였으면 좋겠다? 4였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렇게 되어 있는 친구를 기준으로 갑자기 2a 플러스 b의 최대값을 만들어서 그 최대값의 4배를 구하래요. 오케이? 그럼 느낌이 어떻게 오냐면 문제 풀기 전인데 a랑 b의 합에 대한 최대값이잖아. 그럼 최대값을 물어봤기 때문에 머릿속에서 이 정도는 돼야 될 것 같거든? 요거 잠깐 써놓고 갈게. 결국에 최대 혹은 최소 같은 걸 물어봤죠. 우리가 아직 산술계 같은 걸 안 배웠기 때문에 얘가 나오는 순간 할 수 있는 행동이 크게 2개밖에 없을 거거든요. 첫 번째는 그래프를 좀 그리는 과정일 것 같아. 그래프가 그려져야 눈으로 봤을 때 어디가 제일 높은지 어디가 제일 낮은지가 보이겠죠. 그리고 두 번째 과정은 뭐냐면 가끔씩 최대 최소인데 자연수 조건이 들어있으면 나열을 통해서 구하는 경우들이 또 종종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니? 예를 들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가능한 A가 1, 2, 3밖에 없는 거야. 가능한 B가 뭐밖에 없어. 그랬을 때 어떻게 될지 뭐 이 정도 결론이 나오겠죠. 오케이? 2개밖에 없는데 일반적으로는 그래프로 많이 풉니다. 그렇게 생각을 해두고 자 일단 첫 번째로는 여기 있는 이차함수를 그려보셔야 되겠죠. 이차함수 그릴 건데 당연히 이렇게 그리는 게 편할 것 같아. 표준형을 못 바꿀 거라 생각은 안 드는데 뭐 이 정도 정리해 볼 수 있겠죠. 그럼 지금 나와 있는 이차함수는 꼭지점은 2a고 b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네. 여기까지 문제는 없죠. 이제 함수를 그려놓고 최소값이 4였으면 좋겠대. 최소값이 4. 요 상황에서 마찬가지인데 축이 움직일 수 있죠. 내가 관찰하는 범위는 어차피 2부터 4까지가 정해져 있잖아. 근데 축이 움직이면 당연히 최소값이 변할 수도 있겠지. 맞아요? 그래서 두 번째로 이제 경우를 나눠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보통 이제 여기서부터 어려워하는 이유가 경우가 좀 많아서 좀 복잡해서 그런 건데 첫 번째 생각은 이거야. 요 그래프를 기준으로 마찬가지입니다. 왼쪽에서 나오면 어떡하지? 이렇게 나오면 어떡하지? 오른쪽에서 나오면 어떡하지? 요 정도 크게 3가지 정도가 있겠죠. 오케이? 그래서 왼쪽부터 써야지 라는 생각을 해보니까 여기가 2고 여기가 4잖아. 맞아요? 그럼 지금 상황 자체는 4랑 2a 중에 누가 큰 거야? 2a가 더 큰 상황이겠죠. 첫 번째 케이스 4랑 2a 중에 2a가 크다라고 한번 잡을게. 오케이? 마찬가지로 정리하면 a는 뭐보다 크다? 2보다 크다 이렇게 둘 수 있겠죠. 아까랑 문제 상황이 다른 게 지금은 a, b에 대한 어떤 조건이 따로 없죠. 실수 a, b라고 준 거 맞지? 그러다 보니까 a에다가 뭔가를 나열해서 찾는 건 말이 안 돼요 지금. 그럼 지금 상황에서 그래프가 그려져 있을 거고 이 상태에서 최소값은 어디서 나와야 돼? 4에서 나와야 되겠죠. 내가 찾고 있던 최소값 m이라는 친구는 f4가 돼야 될 거야. 그럼 f4를 구하고 싶으니까 내가 갖고 있는 함수에 뭐 하셔야 돼요? 여기에 대입하셔야 되겠죠.
맞아요? 그럼 대입한 이 결과가 있고 얘가 뭐면 좋겠다? 4면 좋겠다? 뭐 이 정도 생각이 들었어요. 여기까지 해놓고 더 계산을 하고 싶긴 한데 사실 더 할 수 있는 게 없죠 지금. 맞아요? 이 정도로 그냥 멈춰놓고 다음 경우나 보러 가자 하고 다음 경우를 보러 가는 거야. 그럼 그 다음 경우는 어떻게 돼야 돼? 얘 기준으로 이런 식으로 끊기는 경우들이 있을 거 아니야. 맞아요? 그 경우들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표현해 볼 수도 있겠죠. 그리고 지금은 어떻게 할 거냐면 아까 전에 이런 상황에서는 케이스를 더 많이 나눴던 이유 자체가 최대값이 바뀌거든요. 지금 첫 번째 이 상황 보면은 왼쪽에서 최대였지. 얘는 두 개 최대가 같죠. 오른쪽에서 최대지. 그래서 이거 세 개를 다 나눴던 건데 지금은 어차피 저 상황에서 최소를 보잖아. 맞아요? 그러면 봐봐. 이 상황에서 최소값은 어차피 꼭지점이죠. 이 상황에서 최소값은 어차피 꼭지점이지. 너도 어차피 꼭지점이니까 그거 세 개를 구분할 필요는 없이 한 표에 썼어요. 2a라는 축이 2부터 4 사이에 있으면 어떨까? 이 생각이 들었어. 그러면 2a라는 거를 함수에 대입을 했을 때가 최소일 거고요. 그럼 우리가 식을 써놨으니까 대입하면 바로 b가 나오는 걸 얻는데 문제가 없겠죠. 오케이? 그럼 지금 구해놓은 최소값 b가 얼마야? 또 4야. 이 정도까지 한번 나올 거고 한 번 더 가야 되겠죠. 한 번 더 가서 오른쪽으로 간다면 해놓고 a범 정리 좀 해놓고 오른쪽으로 갔다면 최소는 2에서 나올 거고요. 집어넣으면 C 하나 또 나와야 되겠죠. 오케이? 여기까지 쓰고 나면 어쩌라는 건지 모르겠는 느낌이 좀 커요. 얻었어요 뭔가를. 여기도 B가 4라는 걸 얻었어요. 여기도 뭔가를 얻었는데 자연수 조건이었으면 뭐 ABC 나열이라도 해보겠지만 좀 그런 상황이 아니잖아. 맞아? 그리고 문제가 뭘 물어봤지 했더니 2A 플러스 B의 최대값이라고 그랬죠. 방금 수업 이 문제 풀이 시작할 때 했던 얘기인데 최대값을 물어보면 그래프 그리고 싶은 마음이 들어야 된다 했잖아. 맞아요? 그럼 얘를 그래프 그릴 수 있나? 하면 좀 애매하죠. 맞아요? 그래서 우린 머릿속에서 이 정도만 가는 거야. 지금 스텝 2의 결과들을 어떻게 해석을 좀 해야 되냐면 A, B에 대한 관계식이야. 이것도 A, B에 대한 관계식이야. 이것도 A, B에 대한 관계식이야. 이렇게 해석을 하시는 게 제일 좋거든요. 오케이? 그래서 지금 제가 굳이 보란색으로 또 써놨어요. 스텝 2까지 해놓고 나면은 어쩌라는 거지? 라는 생각이 당연히 있을 거고요. 지금 A, B의 자연수 조건도 없기 때문에 A, B의 관계로서 식을 해석을 하는 게 맞겠죠. 자, 일단 여기까지 끊어놓고 괜찮을까요? 일단 너무 어려워요? 이거 어려운 문제가 맞아요. 한번 조금만 더 해볼게. 그럼 이제 뭐 할 거냐면 스텝 3가 뭐냐? 결국에 B라는 친구는 상황에 따라 바뀌어요. B라는 친구는 상황에 따라 저렇게 바뀔 거고 그거에 따른 그래프를 좀 그려본 건데 봐봐. 너는 2A 플러스 B가 필요한 거잖아. 그럼 앞으로 B 대신에 뭔가를 집어넣고 싶은 거야. A에 관련된 걸로 집어넣고 싶은 거야. 근데 만약에 두 번째 상황이라면 B 자리에 뭐 집어넣으면 돼요? 4 집어넣으면 되겠죠. 맞아요? 뭐 아무 문제가 없단 말이야. 마찬가지인데 첫 번째 상황이라면 B 자리에 뭘 집어넣으면 돼요? 물어보면 B라는 친구는 4-2A 전체의 제곱이야. 뭐 이렇게 둘 수 있겠죠. B만 냅두고 이항을 한 거니까. 다시 세 번째 요 상황 봐봐. B만 두면 B라는 친구는 4-2의 -2A 전체의 제곱이야. 이렇게 둘 수 있겠지. 맞아요? 그래서 지금처럼 두면 B에 대해서 A로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물음표? 자, 그래서 결론이 뭐라고요? B라는 친구는 상황마다 나오는 결과가 달라질 거야. 지금 우리가 케이스 어떻게 나오는지 뭐 기억은 안 나겠지만 어쨌든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구나 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럼 지금 이제 한번 좀 이렇게 확대를 해서 이거 뭐라 그러냐? 축약을 해서 볼게요. 축소. 요거 보면은 A의 범위가 어땠어요? 2보다 컸죠? A의 범위가 어땠어? 1에서 2 사이였지? A의 범위가 어땠어? 1보다 작을 때였죠? 그럼 우리 입장에서는 B라는 친구가 1보다 작을 때는 이렇게 이 친구처럼 1에서 2 사이일 때는 4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엔 다시 얼마라고? 이 친구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지. 그렇게 나눠서 표현을 한 거야. 구간으로 정의된 함수로 바꿨습니다. 그럼 B가 상황에 따라 바뀌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그래프를 어느 정도 그냥 그려봤거든요. 이게 오른쪽 그래프인데 그래프 그리는 능력은 사실 답을 결정 지을 때 크게 필요는 없어요. 근데 어쨌든 수학적으로 필요한 내용이긴 해서 그냥 같이 연습을 좀 해보는 거고 의미가 이렇게 되겠죠.
이 친구 A에 대한 몇 차 함수야? 2차 함수야. 이 친구 A에 대한 2차 함수야. 니네가 아직 안 배웠지만 얘는 그냥 계속 4인 거죠. 그러니까 4라는 상수가 계속 나오는 거거든. 그리고 이 친구 축 얼마예요? 물어보면 2로 마이너스 2로 묶어내면 1인 걸 알 수 있죠. 이 친구 축 얼마예요? 하고 마이너스 2로 묶어내면 2인 것도 알 수 있겠지. 결과적으로 너는 1에서 축이고 너는 2에서 축이고 최대값이 4로 확정이 돼 있는 거지. 맞아요? 그래서 이 친구 위로 블록인 그래프일 거고, 그러면 뭐 생각을 좀 해보면 얘는 이렇게 생겼고 가운데가 얼마고? 1이고 얘 이렇게 생겼고 가운데가 얼마야? 2죠? 우리 위에 친구는 1, 2점만 본다 했으니까 왼쪽만 보면 되겠죠. 여기만. 맞아요? 아래에 있는 친구는 2보다 커야 되니까 여기만 보면 되겠지. 그리고 그 사이에 최대값이 4였단 말이에요. 둘 다. 근데 그걸 4로 연결하고 있으니까 이딴 식으로 그려지는 게 맞겠죠. 맞아요? 근데 뭐 상황은 그럴 거고요. 이때 우리가 필요한 거는 2a 플러스 b의 값의 최대가 궁금한 거잖아. 오케이? 그럼 그 둘의 합을 뭐 k라고 한번 더 볼게요. 여기서 m이라고 두긴 했는데 왜 k라고 했지? 상관은 없어요. 두 녀석의 합이 존재한다라고 치면 내가 원하는 내용은 결국에 k 값의 최대가 필요한 거지. 그렇지? 그러면 방금 전에 뭐라고 했냐면 이 상황을 b에 대한 함수로 다시 좀 처리를 해볼게요. b에 대한 함수로. 그러면 얘는 지금 b에 대한 몇 차 함수처럼 보여요? a에 대한 몇 차 함수? 1차 함수 이렇게 보이겠죠. 지금 위의 상황은 뭐야? b에 대한 구간으로 정의된 2차 함수겠죠. 이 친구는 b에 대한 뭐라고? 1차 함수겠지. 그럼 내가 원하는 상황은 이 친구랑 이 친구가 같아지길 바라야 되겠죠. 그게 이해가 되나? 지금 요 그래프 축 이름을 볼까? 얘가 A축이지. 얘가 무슨 축이야? B축이죠. 맞아요? 그럼 얘가 A축이고 얘가 B축인데 우리는 B라는 친구가 상황에 따라 요런 결과를 낸다는 걸 알고 있잖아. 근데 내가 궁금한 거는 결국에 2A 플러스 B거든요. 얘를 관찰을 하려고 보니까 B에 대해 정리를 하면 이렇게 표현이 될 거 아니야. 그럼 지금 이 친구가 결국에 그냥 하나의 함수, 또 다른 하나의 함수가 있을 건데 만약에 이 밑에 있는 1차 함수가 첫 번째 상황을 만족을 안 시키면 되겠니 안 되겠니? 말도 안 되겠죠. 애초에 이 상황에서 궁금한 거니까. 맞아요? 내가 원하는 건 1차 함수가 위에 1번 상황을 만족시키면 좋겠다 이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오케이? 그런 게 존재해줘야 될 거고요. 제가 굳이 이런 말 다 써놨어요. 1번 상황을 만족시키면서 이 상황도 같이 만족시켜야 돼. 두 개를 동시에 만족시키겠다라는 건 너라는 함수랑 너라는 함수가 같아졌으면 좋겠다는 거겠죠. 같아지는 지점이 존재해야 된다는 얘기겠지. 그래서 결국엔 교점을 찾으라는 얘기다 보니까 지금 여기 있는 거 A에 대한 1차 함수 기준으로 기울기가 마이너스니까 아래로 꽂히고 있었겠죠. 근데 그게 K 값에 따라서 위아래로 움직이는 거 맞죠? 내가 원하는 건 가능한 대로 K가 뭐 했으면 좋겠어요? 컸으면 좋겠어요. 오케이? K가 제일 컸으면 좋겠다 보니까 평행이동을 직선이 할 건데 이 직선에 대한 평행이동이 만약에 이렇게 내려갔었다 치자. 그럼 이런 상황에서 만족되는 지점들이 존재는 하겠지. 근데 그렇게 만드는 K가 최대는 아니겠죠. 결국에 최대가 되려면 이 평행이동이 제일 커져야 될 거고 이 친구가 제일 커진다라는 건 접해야 되겠죠. 상황이 여기까지 좀 해석이 되면 아, 이 친구가 접해야 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 접할 때 어디서 접해야 돼요? 오른쪽 그림에서 접해야 되겠지. 결국 오른쪽에서 접한다라는 건 함수 기준으로는 어디서? 2보다 컸던 요 2차 함수에서 접해야 되겠죠. 그럼 얘가 접하는 거 판단하는 걸 생각해보면 우리는 고1이니까 접하는 판단을 미분을 못해요. 판별식 쓰셔야 되겠죠. 결국엔 판별식이 얼마다? 0이다 이런 생각이 들 거고요. 판별식 쓰면 만족시키는 상황의 판별식을 써보시면 거기서 가장 큰 K값을 구할 수 있겠죠. 오케이? 이거 계산 제가 좀 생각을 해놨어요. 최종적으로 최대가 얼마? 4분의 33이야 이렇게 나올 거고 그 최대값을 가져다가 우리는 4배 하는 게 답이니까 답은 33이겠죠. 오케이? 흐름은 이렇게 갈 건데 그냥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니까 봐봐. 나는 이거 들었더니 오 이런 느낌이구나 어느 정도는 알아듣겠다 하시는 분 있어요? 그래요? 대단한데 엄청 어렵다. 하나도 모름. 스텝 2까지는 스텝 2까지는 괜찮았어요? 그냥 사람마다 어디서 막히는지 모르겠는데 내가 얘를 굳이 말을 이렇게 써놓는 이유는 다 너네들한테 제공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이제 PDF는 나중에 보내드릴 건데
어려운 지점이 어딘지 좀 찾아봐. 혹시나 스텝 1에서 막힌다면 공부를 좀 많이 하셔야 돼요. 애초에 이게 지금 문제가 아닐 거야. 그래서 이 참수 만드는 건 뭐 연습 좀 하시고 안 되면 말하시고 스텝 2를 하는 내용까지가 일반적으로 돼야 돼.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어려워도 상관없는데 시험장에서 너가 이거 한 문제 날려도 상관은 없거든요. 근데 이 내용은 여기서도 나왔잖아. 계속 나올 거야. 그냥 제한된 이 참수에서. 그러다 보니까 얘는 연습을 좀 해주셔야 된다. 사실 요 정도 레벨까지 시험에 나올지 잘 모르겠어요. 오케이? 스텝 2까지는 어느 정도 정리가 됐으면 좋겠는데 사실 이 문제가 난이도가 진짜 높아지는 이유는 정확히 보라색 파트부터 해갖고 스텝 3 넘어가는 요 부분이죠. 그래서 여기 얘기만 다시 한번 더 해보면 잘 들어봐야 돼. 결국에 구해놓은 내용이 딱 있을 텐데 뭐 그런 경험이 있을지 모르겠거든. 수학 문제를 막 풀어요. 계산을 막 다 끝내. 뭔가를 얻었어. 근데 이게 어디다 써먹으라는 건지 모르겠을 때가 되게 많거든요. 이 문제가 그게 심하단 말이야. 근데 너 입장에서는 이 상황이 나왔을 때 그 다음 스텝으로 넘어가야 될 거 아니야. 그 행동을 하기 위한 조건으로 자연수가 없기 때문에 관계식으로 해석하자라고 지금 키워드를 드린 거고요. 이 관계식에 대한 해석을 할 거면 결국에 이제 B에 대해서 A로 한번 정리를 해볼 만 하겠죠. 쌤 싫어요 하시면 A는 하고 B로 정리해도 되는데 그 말도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B에 대해서 정리를 한번 해본 거야. 그리고 상황을 쓸 거면 이 정도는 쓸 수 있거든요. 내가 저 친구 말을 이렇게 써놔서 그러지 해석이 이렇게도 가능은 하단 말이야. 봐봐. 아이고. 지금 물어본 게 2A 플러스 B죠. 맞아요? 그리고 물어본 이 친구의 값을 우리가 어쨌든 최대값을 M 이렇게 잡고 있었던 거잖아. 그치? 근데 뒤에 들어가는 B가 상황에 따라 바뀌겠지. 그럼 세 가지로 좀 나눠 놓으면 2A가 원래 있고 그리고 B 자리에 뭘 집어넣지 하면 첫 번째 B를 집어넣을 수 있겠죠. 그럼 첫 번째 B를 집어넣겠다라는 건 결과적으로 마이너스 2-2A 전체 제곱 플러스 4 이렇게 있을 거고. 맞아요? 만약에 B를 집어넣을 건데 두 번째 상황이라면 B에다 뭐 집어넣으면 돼요? 4 집어넣으면 되니까 2A 플러스 얼마? 4 이렇게 집어넣으면 될 거고. 다시 세 번째 상황이라면 2A는 그대로 있고 마이너스 4-2A 전체 제곱 플러스 4 이렇게 둬도 상관없겠죠.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해석을 뭐 이렇게 하셨어도 상관은 없고 이 친구가 대신에 A가 1보다 작을 때 이 친구가 A가 어디서일 때 1에서 2 사이일 때 이 친구가 A가 2보다 크거나 같을 때 일단 이렇게 나눠봐도 괜찮겠죠? 작거나 같을 때예요. 아니 이거 위치를 바꿔서 그래. 어쨌든 이렇게 일단 나온 거고요. 그럼 저 상황과 이 상황의 차이는 뭐냐면 그냥 그려지는 그래프만 차이가 좀 나요. 무슨 얘기냐면은 이 친구는 전부 다 2A라는 값을 갖고 있잖아. 맞아요? 그러니까 내가 얘를 그리기가 생각보다 좀 부담스럽거든. 그냥 굳이 그려보자면 뭐 이런 느낌이긴 할 거야. 여기 있는 요 결과가 M축이겠죠 이번에. 맞아요? 우리는 결국에 너의 합을 M이라고 부르는 거니까 얘가 M축일 거고 이렇게 있는 이 친구를 가져다 A라고 부를 거 아니야. 맞아요? 그거에 맞는 얘네들을 각자를 그려봐야 되는데 지금 구간이 1이랑 2에서 쪼개지니까 여기가 1이겠죠? 오케이? 오른쪽 여기가 얼마야? 여기가 2겠죠? 그리고 나서 요 1에서 2 사이에 있는 이 직선을 그리기 편하니까 여기부터 할게. 6에서 스타트하고요. 여기 값이 6이야. 6에서 스타트하고 이 집어넣으면 얼마냐? 8이죠. 8에서 끝날 거고 직선이니까 이렇게 올라가겠죠? 오케이? 이렇게 올라가고 요 이차함수는 전개를 하긴 좀 귀찮은데 뭐 어떤 감소하는 이차함수가 있었겠지. 대충 그려보면 이런 느낌일 거거든요. 오케이? 이 친구도 그려보면 대충 뭐 이런 느낌일 거거든요. 근데 상황은 이렇게 그려질 거야. 이 상황에서 최대값을 찾아라면 뭐 여기서 나오든 혹은 이 뒤쪽에서 나오든 그러겠지. 맞아요? 그래서 그런 상황들을 두고 최대값을 찾기 위해서 구경을 하셔도 되는데 저 그래프를 그리고 최대값 찾는 건 생각보다 어려워요. 오케이? 그러면 지금 이 상황이랑 저기서 그리고 있던 상황이 무슨 차이인 거냐면 여기를 그냥 이렇게 얘가 지금 M이었지? 맞아요? 얘랑 두 개를 좀 비교를 해보자. 결국에 궁금한 건 M은 맞아요. 내가 여기서 K라고 불러서 그런데 그냥 M이나 K나 똑같은 거야. 오케이? 그러면 결국에 저쪽 상황이나 이쪽 상황이나 M이 얼마나 큰지가 궁금한 건데 여기서 해석할 때는 1차식과
B에 대한 식을 둘 다 만족시키자 이렇게 생각을 한 거거든요. B에 대한 식과 1차 식을 둘 다 만족시키면서 그 와중에 가장 큰 M 이 얘기거든. 근데 지금 얘가 이렇게 들어온다는 건 결국에 B 자리에다가 그 내용을 다 집어넣은 거잖아. 맞아요? B를 때려박아서 지웠기 때문에 B가 별로 궁금해지진 않겠죠. 그래서 얘는 그냥 M과 A를 동시에 봐버리는 케이스거든. 방금 전에 있던 거는 M 2A 플러스 B 하나랑 두 번째 친구가 얼마더라? B는 어찌고 저찌고 상황이야 이렇게 나왔던 거 있지. 요 두 개를 따로따로 본 상황이었으면 얘는 그걸 한 번에 보는 상황. 그 중에서 내가 봤을 때 더 편한 건 따로따로 보는 게 훨씬 편해요 지금. 오케이? 이 정도 일단 얘기를 합시다. 원래 이걸 더 제대로 하려면 차함수도 좀 하고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고 나중에 시간이 남으면 조금 더 언급을 할게요. 그 다음 6번을 봅시다. 그리고 이거 어려운 거는 괜찮아요. 지금 보시면 정답률 보이죠? 정답률이 39%잖아. 너네 모의고사 근데 29번 풀어본 적이 있어? 아니요. 그래서 괜찮아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내일 한번 내일 모의고사인가 너네도? 네. 내일 모레? 내일 목요일. 아 목요일이구나. 내일 선거구나. 잘 봐봐. 틀리셔도 상관없는데. 자, 6번 한번 다시 이제 얘기를 하고 잠깐 쉬었다가 옵시다. 양수 PQ에 대해서 2차 함수가 있고 자연수 조건을 만족을 시켜야 된대요. 가나 조건 한번 천천히 읽어봅시다. 어떤 범위에서 최소값이 있고 최대값이 있다. 또 다른 범위에서 최소값이 있고 최대값이 있다. 이렇게 주고 있죠. 지금 가랑 나 조건에서 바뀐 건 범위였는데 범위가 바뀌었더니 뭐가 바뀌었어요? 최소는 똑같고 대신에 최대가 바뀌었죠. 그럼 머릿속에서 혹시 이차함수가 상상이 좀 되나? 요 이차함수 막 계산하기 전에 이건 해야 되겠죠. 이런 이차함수가 있었을 건데 요 축이 P였을 건데 당연히 0에서 3, 0에서 5 이렇게 하면 범위가 어디쯤에 있는지 궁금하단 말이야. 맞아요? 근데 만약에 이 친구들이 이 범위들이 요 꼭지점을 포함을 안 시키면 범위가 변함에 따라서 최소값이 변하겠죠. 말이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이렇게 있는 상황에서 이게 늘어나갖고 여기부터 여기까지 이런 식으로 늘어나 버리면 그에 따라서 최소값이 뭐 한다고요? 바뀐다고요. 이 친구가 만약에 요 정도까지만 와도 최소값은 바뀌겠죠. 맞아요? 최소값이 계속 내려가는 게 보여버리니까 지금처럼 최소값이 고정이 되려면 우리는 뭐를 포함하고 있다? 꼭지점을 포함하고 있다 이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거기까지 이해해요? 김선우 이해해? 이해 못해요? 이해하세요? 대단하군. 들어봐. 하영이 혹시 이해했어? 함수가 있어요? 선우가 다 대답해야 돼? 함수 있는 것까지 인정할 수 있어? 여기가 얼마야? 거기까지도 괜찮아? 자, 그 다음에 0에서 3의 범위가 어디 있을까? 모르지 너도. 왼쪽부터 시작해봐도 괜찮겠어? 만약에 0에서 3이 여기가 0이고 여기가 3이야 이렇게 끊겼다 쳐보자. 최소값 어디서 나와요? 3에서 나왔었겠지? 그 다음에 밑에는 0에서 5까지죠. 그럼 0은 그대로지. 근데 5라는 친구는 범위를 늘려주는 개념이니까 여기까지 해서 5라고 쳐도 괜찮아요? 그럼 지금 0에서 3까지 보는 거랑 0에서 5까지 보는 건 최소값이 바뀌었어 안 바뀌었어? 바뀌었죠. 그러면 돼 안 돼? 안 돼요. 그럼 최소값이 바뀌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뭘 갖고 있어야 돼? 꼭지점을 갖고 있어야 돼. 에? 얘를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한번 그려보면 이해가 더 잘 되려나? 여기가 0이야. 여기가 3이었어. 최소 어디서 나와요? P 꼭지점에서 나오겠지? 근데 이게 더 늘어나서 0은 그대로인데 여기가 5가 된 거야. 꼭지점에서 최소가 그대로 나오겠죠? 최소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얘를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어요? 아, 일단 꼭지점은 먹고 있었겠다. 그리고 그 꼭지점에서 발생한 최소가 얼마다? M이다 이렇게 알 수 있겠죠. 오케이? 그 다음에 최대값은 바뀌었는데 최대값은 어디서 발생할 수 있을까? 이 정도 고민이 들거든요. 왜냐면 지금 그림상에서는 3이었던 최대가 5로 바뀐 것 같아 보이지만
내가 그림을 좀 잘못 그려서 이딴식으로 그리면 또 어떻게 될까? 이렇게 있는데 여기가 P인데 처음에 0이 여기 있었어요. 3이 여기 있었던 거야. 근데 내가 0은 똑같이 있었는데 5가 이렇게까지 멀리 갈 수도 있겠죠. 맞아요? 그러면 원래 최대는 어디서 나왔고 0에서 나왔고 나중에 최대는 어디서 나와요? 5에서 나올 수도 있겠지. 최대는 이 상황 아니면 이 상황 둘 중에 하나에서 결정이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들겠죠. 그래서 첫 번째로 하셔야 되는 게 상황에 대한 추론이 좀 필요한데 가랑 나를 보니까 결국에 어때야 된다? 꼭지점은 포함이 됐을 거다. 그러다 보니까 이 친구 꼭지점에 마지막에 있던 게 Q였죠. 높이가 Q였지. 그 Q를 우리는 뭐라고 부를 수 있다? M이라고 부를 수 있다. 뭐 이런 상황이 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일단 Q는 M이다라는 게 기본적으로 깔려야 될 거고요. 그럼 두 번째로 어떻게 생각이 들어야 된다고? 최대값은 어디서 발생할까? 요 고민이 들어야 된다 그랬죠. 그럼 최대값이 어디서 발생하는지를 궁금해 하려면 상황상 0에서 발생했다가 5로 넘어가든가 3에서 발생했다가 5로 넘어가는 상황들이 있겠죠. 오케이? 자, 첫 번째 여기 P의 범위를 나누는 게 풀이 해설상 먼저긴 한데 니네가 실제로 풀 때 이게 나중이야. 어떻게 풀면 되냐면 그림을 먼저 그려놔요. 그림을 그려놓고 가운데가 P야. 오케이? 그리고 이번에 뭐 할 거냐면 왼쪽이 컸다가 오른쪽이 큰 상황으로 바뀌었다고 쳐볼 거야. 그러면 0이 여기 있고 3이 여기 있었다가 5가 더 멀리 가야 되겠죠? 오케이? 그럼 그렇게 해놨을 때 0과 3을 기준으로 가운데인 순간이 있을 거 아니야. 0과 3의 가운데는 꼭지점보다 어때야 돼요? 더 뒤에 있어야 되겠지 지금. 그림 그려보면 알잖아. 맞아요? 그럼 0과 3의 가운데가 이 친구 이름을 붙여보자라고 하면 두 놈을 합치고 절반하면 되죠. 얼마야? 2분의 3이겠지. 얘랑 P랑 비교했을 때 누가 커야 돼? P가 더 커야 되겠죠.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케이스를 P가 더 크다 이렇게 쓰는 거야. 다만 얘가 당연히 3을 넘기시면 안 되겠죠. 그래서 케이스 붙이는 거 항상 마지막에 들어가는 게 맞고요. 그럼 이런 상태에서 첫 번째 가상황 0부터 3까지 볼 때 최대는 어디서 나와요? F0에서 나오겠지. 나 상황에서는 F5에서 나올 거야. 그렇게 해놓고 나서 내가 갖고 있던 함수식에다 뭐 하면 돼? 대입하시면 되겠죠. 오케이? 지금 가상황에서 있었던 최대는 뭐 박스 보시면 알겠지만 m 플러스 4거든요. 나 상황에서 있던 최대는 4m이겠죠. 오케이? 그렇게 두고 여기다 0을 대입하면 뭐가 나와? p제곱 플러스 m과 m 플러스 4. 오케이? 이 친구도 어떻게 나와야 돼요? 5 마이너스 p제곱 플러스 m 이렇게 나오겠지? 그냥 계산이 좀 된 거죠. 첫 번째 상황을 계산하면 p가 얼마야? 아, p를 알 수가 있구나. 그렇지? p가 얼마야? 2여야 되겠죠. m끼리 날아가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는 m이 안 날아가고요. p가 얼마인 걸 알았어? 2인 걸 알았죠. 집어넣으면 이쪽 9가 되겠지. 넘길 거 넘기고 정리하면 m이 얼마다? 3이다. 이렇게 얻을 수 있겠죠. 오케이? 그래서 지금 만약에 첫 번째 케이스라면 최소가 얼마예요? 3이에요. 이렇게 얻을 수 있겠네. 그럼 두 번째 상황은 뭐가 돼야 돼? 0은 똑같고 원래부터 3에서 최대가 나왔던 거야. 그리고 5로 최대가 바뀌었다고 칠 거면 그럼 당연한 건데 이번엔 2분의 3보다 뭐 했다? 작았다라고 가정을 하셔야 되겠죠. 얘보다 작을 거고 당연한 건데 0보다 커야 될 거고 꼭지점 포함이니까 그렇게 경우를 나눠놓고 마찬가지 행동을 또 하시면 되겠죠. 이 친구들 집어넣어서 계산을 좀 하시고요. 근데 여기서 이제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이거를 가져다가 m끼리 날리고 나면 가능한 p가 두 개가 나와버려요. 오케이? 그럼 p가 이렇게 두 개가 나온 상태에서 여기다가 대입을 하시면 m값이 똑같이 두 개가 나와버려요. 오케이? 그렇게 돼 있을 건데 문제에서 이제 이번엔 좀 힘을 안 줬던 파트지만 자연수 m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거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m이 자연수가 나와야 되는데 두 번째 케이스에서 이 두 녀석 모두 다 자연수가 될 수가 없겠죠. 그래서 결국에 내가 원하는 상황에서 p랑 m은 뭐가 돼야 된다? 첫 번째 2랑 3이 되어야 된다 이 생각할 수 있겠네. 오케이? 그럼 두 녀석이 2랑 3이기 때문에 함수가 결정이 될 거고 원하는 내용은 대입하시면 답이 나오겠죠. 오케이? 알아들었나 어쩌나 모르겠네. 그래서 이렇게 좀 합시다. 5번 내용을요 만약에 진짜 정복하고 싶은 생각이 있으면 오늘 수업 끝나고 나서 한 30분이든 40분이든 써서 다시 풀어보는 게 제일 좋거든요. 그러니까 고민 시간을 이 정도 가져가는 게 맞아. 최소한 20분 정도 본인이 풀어보고 안 풀리는 게 맞아요. 안 풀리면 여기 있는 걸 한번 보시든가 수업 영상을 한번 봐서 아 저런 내용이었구나 이런 게 좀 필요할 거고요.
6번 파트는 사실 학교 시험에서 가볍게 나오기 좋거든요. 난이도 차이가 꽤 많이 난단 말이야. 근데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제일 중요한 게 뭐야? 사실 가나 조건을 읽으면서 이런 케이스도 있을 수 있고 저런 케이스도 있을 수 있겠다가 애초에 잡히고 들어와야 돼. 그거를 안 하고 시작을 하고 계산부터 때려박으면 굉장히 어려워져요. 오케이? 일단은 여기까지 얘기하고 잠깐 쉬었다가 올게요. 일단은 뭐 7번, 8번 내가 원래 풀이를 할까 고민을 좀 했었는데 내용들이 거의 비슷하기도 하고요. 너네가 요거는 이제 구분할 수 있으면 좋거든. 난이도를 보고 싶을 때 범위가 제한이 돼 있잖아 지금. 근데 그 상태에서 이런 2차 함수는 축이 결정이 돼 있죠. 맞아요? 축이 얼마야? 3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그럼 축이 결정된 친구 같은 경우에는 어려울 게 있어 없어? 없어요. 어디서 최대 최소가 나오는지 다 알기 때문에 풀어봐. 남은 거 똑같고 10번 봅시다. 난이도는 4점, 정답률은 59%니까 뭐 거의 맞춰볼만 하겠죠. 그러니까 우리들 입장에서 내가 지금 생각을 좀 해봤거든. 아마 중간고사 기준으로 니네 몇 명이었지? 니네 학년이 몇 명이지? 310. 310 몇 명이야? 생각보다 적네. 어쨌든 한 100등 정도 나오면 일단 2등급이 맞죠. 네. 우리는 대부분 100등 언더일 가능성이 좀 클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우리들 입장에서는 너네들 입장에서는 결국에 등수를 좀 올리려면 이런 문제들을 맞춰야 될 거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 한번 연습을 해보면 얘 같은 경우에는 함수가 축은 결정이 돼 있어. 그래서 난이도가 좀 쉬워 보일 수는 있는데 대신에 범위가 결정이 안 돼 있죠. 오케이? 그렇게 돼 있는 상태에서 합이 0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가 돼 있어요. 실제 디테일한 계산을 하기 전에 머릿속에서 빠르게 이 정도 해야 되거든요. 요 2차 함수 위로 블록이지. 이렇게 생겼을 거고 그리고 가운데 축 얼마예요? 4예요. 이 정도 찾을 수 있겠죠? 이렇게 돼 있는 상태에서 0은 당연히 여기부터 시작이란 말이야. 맞아요? 근데 내가 원하는 게 최대 최소를 합쳤을 때 0이 나와야 되는데 그럼 예를 들어서 최대 최소를 합쳤을 때 0이 나온다는 건 이 두 가지 값이 절대값은 같고 부호가 반대라는 거잖아. 맞아요? 그럼 예를 들어 여기 있는 요 친구가 음수였다고 치자. 뭐 얼마 이렇게 있었다 치자. 그럼 예를 들어 내가 얘를 여기까지만 끊어주고 이게 정확히 대칭이면 서로가 사라질 수 있겠죠. 맞아요? 아니면 얘가 아예 어떨 수도 있어요. 여기부터 시작해서 요렇게 끄는 거야. 그러면 최소가 여기서 나오겠지. 대신에 최대가 너겠죠. 근데 두 녀석의 값이 또 절대값의 부호가 반대면 알아서 또 사라져 주겠죠. 그래서 가능한 케이스가 해봤자 한 2개 정도 있지 않을까 이 생각이 일단 들어요. 그래서 그 생각을 해놓고 그래프를 한번 그려봅시다. 일단 함수 그려야지 하고 뭐 표준형 바꾸는 거 어렵진 않을 거고요. 여기서 제일 높았던 지점이 4일 때 25가 나오면서 최대값을 만들고 있었겠죠. 맞아요? 그리고 우리는 스타트가 0이기 때문에 0에서의 y값이 얼마인지 구경은 해야 되거든요. 나와 있는 요 함수에다 0을 싹 집어넣으면 다 죽을 거고 남는 거 얼마야? 마이너스 7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케이스가 몇 개라고? 마이너스 7을 죽여주는 최대가 있든가 아니면 최대를 25로 설정할 거면 최소가 마이너스 25면 되겠죠. 오케이? 그 두 가지 정도로 나눠서 케이스를 구해볼 거고요. 만약에 최소를 0에서 최소가 나올 거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최소값은 마이너스 7이니까 최대값이 7이 나와줘야 되겠죠. 내가 궁금한 건 갖고 있었던 요 함수 다른 말로 이렇게 써져 있는 마이너스 2x제곱 플러스 16 마이너스 7 요거 있죠. 이 친구가 7이라는 결과를 갖고 오는 게 목표죠. 맞아요? 그럼 얘가 7이 나오도록 방정식을 한번 풀어봤어요. 여기까지 크게 어려운 거 없지? 방정식을 풀었더니 나오는 결과가 1과 7이겠죠. 그러면 그 중에 뭘 선택해야 될까? 하영아? 1과 7 찍어봐. 하면 바로 선호. 7? 땡! 1이겠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상황을 생각을 해봐. 우리는 어쨌든 4까지 가면 벌써 25라는 최대가 나와버리겠죠. 내가 원하는 상황은 최대값이 7이길 바라는 거잖아. 맞아요? 최대값이 7이어야 되는데
1에서 7이 나와주면 0부터 1까지 최대는 7입니다 부를 수 있겠지만 만약에 1부터 7까지 가면 최대를 꺾고 내려올 거 아니야. 그러니까 거기서 나오는 7은 아무 의미가 없겠죠. 맞아요? 그럼 여기서 너가 A를 선택할 거면 누구 선택해야 된다고? 당연히 1을 선택해줘야 되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여기서 7이면 최대가 F4로 결정이 돼버리니까 A는 1이 나와야 되겠다 뭐 생각할 수 있겠네요. 알아듣니? 넘어갈게. 자, 만약에 그럼 최대값을 얼마로 잡는다면? F4 25짜리로 잡는다면 그러면 당연히 최소가 마이너스 25가 나올 거고요. 지금 0에서는 마이너스 7까지밖에 안 나왔잖아. 그러다 보니까 그 밑에 쪽에 있는 곳에서 마이너스 25가 나오길 바라야 되겠죠. 마찬가지야. 나와 있는 2차 함수가 마이너스 25가 되길 바라고 이거를 만족시키는 방정식을 풀어내면 가능한 x가 마일과 9 두 개 나오겠죠. 오케이? 이번엔 누구 선택해야 돼? 9 선택해야 되겠죠. 마일은 존재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결과적으로 나는 여기서 a를 9라고 결정할 수 있을 거고요. A가 1이랑 9가 나왔으면 두 개 합쳐서 4번 이렇게 하고 끝내면 되겠죠. 오케이? 지금 흐름 이해가 되니? 예빈아? 이해가 돼? 거짓말. 그래? 알겠습니다. 우리 오늘은 테스트 없지만 목요일은 여기서 배운 문제 조금 섞어서 테스트 좀 낼게요. 조금만 섞어요. 조금만. 두 문제? 자, 11번 모의고사 5시면 끝나요. 자, 11번 양수 K에 대해서 이차함수 fx가 다른 직선과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났으면 좋겠다. 근데 내가 원하고 있는 알파 베타가 지금 요 사이에서 최대값이 10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 사이에서 최소값을 찾아와라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럼 이 친구는 스텝을 굳이 안 나눌게요. 난이도가 그 정도는 아니어갖고 똑같네 점수가. 이해가 이렇게 돼야 되겠죠. 이 친구 위로 블록이 함수 맞죠? 그냥 위로 블록 함수를 하나 그려요. 그 다음에 이 친구 어디 갔어? 증가하는 1차 함수 맞지? 증가하는 1차 함수 또 그려요. 그럼 마주치는 두 점을 알파 베타라고 잡겠대. 언젠진 나도 지금 찾을 수가 없다. 알파 베타 그냥 두고 그렇게 돼 있는 와중에 이 범위 사이에 들어있는 f의 최대니까 최대는 어디서 나와야 돼? 2에서 나와야 되겠죠. 맞아요? 어쨌든 범위가 결정되면 최대는 꼭지점이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너가 최대야. F2가 최대값일 거야. 근데 지금 상황이 봤더니 최대값이 얼마래요? 10이래요. 여기다 대입했던 요 계산 결과가 10이 나오려면 결국에 K는 3이다 계산하실 수 있겠죠. 오케이? 자, 그럼 K가 3인 것까지 얻어놓은 상태에서 이번엔 최소값이 필요하거든요. 그럼 지금 그림상으로는 알파를 집어넣었을 때 가장 작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 근데 문제는 알파 베타를 진짜 알아 몰라? 모르겠죠. 그래서 본인이 여기다가 만약에 더 필기를 하겠다 나중에라도 쓰겠다 하실 거면 이 상황까지 해서 K를 구한 거고요. K가 구해졌으면 첫 번째 함수랑 두 번째 함수를 전부 다 알고 있는 거죠. 맞아요? 그럼 두 함수가 마주치는 곳을 찾아볼 수 있어야 되겠지. 그래서 식을 뭐 이렇게 써봐야 되겠네. 결국에 여기 있었던 요 2차 함수, 요 2차 함수와 요 2차 함수, 요 1차 함수 두 개가 같을 거야? 그냥 이렇게 두시면 되겠죠. 오케이? 그럼 얘를 만족시키는 2차 방정식을 풀었더니 마일과 3이 될 거고요. 당연히 작은 게 알파고 큰 게 베타다 표현할 수 있겠죠. 그래서 마일은 알파고 3은 베타다 이렇게 둘만 할 거고 써져 있는 상태에서 2로부터 마 1과 3이면 당연히 최소는 어디서 나와야 돼요? 마 1에서 나와야 되겠지. 그래서 이 상황에서 최소는 마이너스 1일 때 대입을 한 1이 정답입니다 하고 끝날 수 있겠네요. 오케이? 이 친구는 풀이가 아까보다 훨씬 쉽다 생각을 할 수 있을 거고요. 괜찮죠? 12번 봅시다. 최고차 계수가 1인 2차 함수를 다음 조건에 만족시킨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부터는 이제 미정계수 구하기인가? 얘도 미정계수니? 그냥 풀어볼게. 이거 해설을 좀 잘해야 되거든요. 이거 조금 어려워요. 최고차 계수가 1인 2차 함수야. 2차 함수를 몰라서 만들려면 문자가 몇 개 필요할까? 3개 필요하거든요. 만약에 AX로 쓰면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라고 둘 수도 있고요. 표준형으로 두면 A에 X-P 전체 제곱에 플러스 Q 이렇게 쓸 수도 있죠. 무슨 짓을 하든지 간에 문자가 3개가 들어가는데
그 중에 지금 하나는 결정이 된 거야. 오케이? 그렇게 하고 나서 얘를 딱 봤어요. P랑 Q가 같아지는 두 정수 PQ가 존재한다. 근데 이 말이 특이한 것 같으면서 생각해보면 당연하거든요. 야, 2차 함수인데 당연히 이렇게 쓱 그었을 때 여기가 P고 여기가 Q면 여기서 나오는 함수값은 FP라고 부를 수 있으면서 동시에 FQ라고 부를 수 있겠죠. 맞아요? 그럼 2차 함수 기준으로는 저거를 만족하는 PQ가 존재하긴 해야 될걸? 다만 굳이 정수를 준 거 자체가 솔직히 조금 꺼림직합니다. 그래서 정수에 살짝 눈이 좀 더 가 있어야 돼. 나 조건 볼게. 근데 그 2차 함수의 범위를 이렇게 잡았대요. 이 친구 해석을 어떻게 하는 게 좋냐면 요 정도는 좀 써놓고 갑시다. 얘를 가져다가 세 칸을 구경하겠다는 얘기거든요. 세 칸을 구경을 해서 세 칸을 쳐다봤더니 최대값과 최소값의 곱이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만드는 애는 4, 5, 6 3개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지금 나에 써져 있는 문장이 조금 어지럽긴 한데 이 생각을 해봅시다. 최대값과 최소값의 곱이 있대요. 그럼 만약에 상황을 그냥 상상을 해보는 거야. 얘가 이렇게 있었는데 그리고 이 가운데 축이 얼마인지 모르는 지점에 있었을 텐데 내가 세 칸을 쳐다봤어요. 세 칸을 어디서부터 쳐다보냐면 당연히 왼쪽부터 쳐다보겠죠. 이렇게 쳐다보면 당연히 맨 왼쪽이 최대, 맨 오른쪽이 최소겠지. 맞아요? 그럼 당연히 여기서 말하는 맨 왼쪽의 이름이 뭐야? 이 지점의 이름은 n이겠죠. 이 지점의 이름은 뭐야? n 플러스 3이겠죠. 그럼 n일 때 값과 n 플러스 3일 때 값이 최대 최소니까 대입을 하면 fn, 대입을 하면 f 플러스 3, fn 플러스 3이겠죠. 그 두 녀석을 곱한 게 기본적인 최대 최소겠지. 맞아요? 이런 상황에서 최대 최소의 곱은 fn과 fn 플러스 3 이렇게 써질 거 아니야? 만약에 이게 오른쪽으로 이렇게 넘어가도 결국에 n과 n 플러스 3에서 최대 최소가 발생은 하겠죠. 그리고 나서 걔네들을 곱하면 똑같이 나와버리겠지. 맞아요? 일반적으로는 이런 상황이 맞을 거야. 최대 최소 곱하면. 다만 언제? 4, 5, 6일 때는 그러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오케이? 그럼 4, 5, 6일 때 그런 일이 없다라는 건 상상을 조금만 해보면 이런 상황이 될 것 같거든? 대충 여기가 만약에 4, 여기가 7 이랬다 쳐보자. n이 4라면 4를 집어넣으면 7까지니까 그렇지? 그럼 4부터 7 이런 상태에서는 최대값이 여기서 나올 수 있겠죠. 최소값은 여기서 나오겠지. 맞아요? 우리가 이 친구를 n이라고 불렀잖아. 이 친구를 n 플러스 3이라고 불렀는데 최대는 n이고 최소는 f 물음표 이렇게 들어갈 수 있겠죠. 그럼 이런 상황에선 방금 말한 나 조건을 만족시켜주는 거겠지. 오케이? 그게 3개 있다는 거야 지금. 문제 어떻게 풀래? 얘를 쳐다봤더니 이거 심지어 이 친구 17번밖에 안 되네요. 쳐다봤더니 최대값과 최소값의 곱 이런 얘기를 썼단 말이야. 세 칸을 구경을 할 거고 그게 맨 왼쪽, 맨 오른쪽이 안 돼야 된대. 오케이? 그럼 일단 방금 그리면서 좀 느꼈으면 좋겠는데 이 친구 그려놓고 봤더니 가운데 축이 얼마인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근데 네가 그걸 새롭게 세워버리면 문자가 늘어나겠죠. 맞아요? 근데 지금 가족권에서 PQ를 굳이 줬잖아. 그래서 이 정도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가족권을 가져다가 2차 함수의 축이 2분의 P 플러스 Q다라고 한번 더 볼게요. 뭐 하는 짓이야 이게? 이렇게 2차 함수가 있었어. 요 지점을 가져다 왼쪽을 내가 P라고 부르고 오른쪽을 Q라고 불렀다 칩시다. 그럼 걔네 둘의 가운데는 얼마야? 하면 두 놈의 평균이겠죠. 두 놈의 평균이니까 2분의 P 플러스 Q다 써도 괜찮겠지? 그래서 일단 새로운 문제 세우지 말고 축이라는 친구는 2분의 P 플러스 Q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시작을 할게요. 그러면 첫 번째 스텝이 어떻게 되냐? 나 조건 해석을 할 건데 지금 원하는 내용이 2차 함수 그래프가 그려져 있고 생각을 잘 해봐. 2차 함수 그래프가 그려져 있고 가운데 축이 지금 2분의 P 플러스 Q죠. 왼쪽에서 발생하거나 오른쪽에서 발생하시면 안 되는 거잖아요. 맞아요? 문장이 어려워서 헷갈리니까 왼쪽에서 발생한다고 쳐봅시다. 오른쪽에서 발생한다고 쳐봅시다. 왼쪽에서 발생을 한다는 건 n 플러스 3이랑 2분의 P 플러스 Q 중에 누가 큰 거야? 2분의 P 플러스 Q가 큰 거겠죠. 그거를 쓴 게 요 내용이야.
다시 오른쪽에서 발생한다라는 건 2분의 p 플러스 q랑 n을 비교했을 때 누가 크다? n이 크다. 그걸 써는 게 여기겠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면 최대 최소의 곱이 이딴 식으로 나올 거야. 그러면 돼, 안 돼? 안 돼. 이러지 말아야 돼요. 그럼 이러지 않는다는 얘기는 그 사이에 들어있어야 된다는 얘기겠죠. 오케이? 그러니까 우리가 문장이 길어지면 못 푸니까 안 되는 상황 먼저 하고 그거 아닌 걸로 지금 찾아온 거야. 이렇게 해서 2분의 p 플러스 q가 n부터 n 플러스 3 사이에 들어갔다는 걸 깨달았어요. 거기까지 괜찮죠? 그리고 만족하는 n이 4, 5, 6이니까 그거에 따른 부등식을 3개를 쓰는데 크게 무리는 없겠지. 오케이? 그럼 거기를 만족하는 부등식 3개를 쓰고 적당하게 풀어볼 건데 풀기 전에 이제 팁을 좀 봅시다. 만약에 첫 번째 상황이 성립을 안 하면 되니 안 되니? 안 되죠. 만족한다고 했는데 이 친구를 빼버리면 안 되는 거잖아. 두 번째 상황이 성립 안 하면 되니 안 되니? 그것도 안 되겠지. 세 번째도 성립이 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결국엔 세 가지 모두 다 동시에 성립해야 되지. 맞아요? 그럼 지난번에 부등식 할 때 했던 얘기인데 세 가지 상황을 동시에 만족시키려면 합쳐서 봐야 돼? 겹쳐서 봐야 돼? 동시야. 겹쳐서 봐야 돼. 그럼 여기는 2분의 p 플러스 q는요. 왼쪽에 이 친구들 중에 제일 큰 친구 6과 오른쪽에 이 친구 중에 제일 작은 거 7로 봐야 되겠죠. 맞아요? 아, 그러니까 2분의 p 플러스 q는 어디서 어디 사이야? 6에서 7 사이에 이렇게 나오겠지. 오케이? 요거 가져다 p 플러스 q가 10이랑 14 사이일 거고 결국에 p 플러스 q는 그 사이에 있는 합 얼마? 13이 돼야 되겠죠. 여기까지는 오케이야. 우리 아까 전에 문제 보면은 가족권에서 정수 PQ가 존재한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수에 살짝 눈이 가야 되는 게 그걸 안 읽으면 여기서 결정이 안 돼요. 오케이? 그래서 PQ의 합이 일단은 13이구나 라는 게 확정이 됐어요. 그러면 그거에 따라서 최소값을 한번 세팅을 해봐야 되겠죠. 내가 원하는 내용은 마지막 조건이 뭐냐면 F의 최소가 얼마다? 1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F의 최소라는 건 결국에 이 꼭지점일 때 함수값이 얼마 나온다? 1이 나온다 이 얘기겠죠. 맞아요? 근데 다른 건 몰라도 지금 PQ의 합이 얼마니까? 13이니까 결국에 축은 이거의 절반한 2분의 13이라 써도 괜찮겠죠. 그리고 그때 최소값이 1이면 뒤에 플러스 1 이렇게 붙이면 되겠지. 그래서 여기서 2차 함수가 제작이 됐고 2차 함수가 완벽히 제작됐으면 궁금한 거 집어넣어서 계산하시면 되겠죠. 오케이. 그렇게 해서 일단 함수를 끝낼 수 있겠다 정도의 생각이고요. 이것도 막상 풀이를 해보면 굉장히 좀 막막합니다. 내가 개인적으로 고1, 고2, 고3 중에 고1 수학을 제일 싫어하거든? 되게 재미가 없어요. 되게 재미가 없는데 이거 푸는데 뭔가 막 엄청난 막 그런 추론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좀 막 이렇게 계산도 좀 해야 되고 막 좀 고민해봐야 되고 잘 모르겠으면 다 경우 따져봐야 되고 그러거든요. 되게 좀 재미가 없지만 어떤 느낌이 들어야 된다? 정수에 눈이 좀 가고 웬만해서 나와 있는 걸로 본인이 축을 제작을 해주세요. 그리고 이게 학교 시험에서 만약에 바뀌어서 나온다고 하면 사실 가족권은 뭐 굳이 가로 따로 줄 필요 없이 뭐 발문에 넣어도 상관없을 거고 나조건 정도만 줄 건데 나조건에 있는 요 범위만 살짝 바꿔주겠죠. 맞아요? 범위만 적당히 바꿔서 결국에 흐름은 똑같이 가야 되다 보니까 범위 바뀌고 나서 요 내용을 바꾸기도 좀 애매해져요. 오케이? 그래서 결국에 뭐 문제풀이가 부등식만 적절히 세워서 정수로 결정을 짓는 느낌의 문제겠지. 오케이? 자, 넘어가서 제가 지금 안 하는 것들은 다 해보시면 되는데 근데 이거는 좀 얘기를 할게. 13번 문제는 일단 포기. 요거 30번이고 1등급 만들기에 있는 거거든요. 내가 오늘 아까 전에 3번인가에 풀었던 어려운 문제 있죠. 그 정도까지는 최대한 해보려고 하는데 이거 너무 높아요. 이거 너무 높아서 일단 지금은 의미가 없어. 나갈 거 다 나가놓고 필요하겠다 싶으면 한번 하고요. 아니면 하지 말고 그냥 틀리세요. 만약에 나오면 틀려버려. 이거 시험장에서 푼다? 진짜 쉽지 않아. 어쨌든 이 친구가 지금 중요한 거 아닙니다. 그래서 얘는 정답률 44니까 적당히 하시고 근데 웃긴 건 정답률이 얘가 더 높네. 그럼 만약에 나오면 뭘로 찍을까요? 니네 단답형도 있지? 원래? 너네 근데 그 공지가 안 나오니? 시험 보면 아직 안 나왔어요. 아 그래요? 이 학년별로 다 다르네.
원래 니네 흐름상 1학기 중간고사는 항상 객관식에다가 단답형에 서술형을 넣었었고 근데 이번에 서술형 없었잖아. 단답형만 있어. 단답형도 없었어? 아, 내가 쌤이면 서술형 2개 내고 싶긴 할 것 같은데 니네 그 중상위권이 너무 많아. 그래갖고 서술형 나오면은 꼼짝없이 틀리셔야 될 거고요. 서술형이 아닌 상태로 나오면 단답이다. 일단 4번으로 찍자. 4번 찍기. 4번 찍기. 틀리면 제 탓 하세요. 맞추면 그것도 내 탓이지 뭐. 자, 그럼 14번 같은 문제. 아까 전에 뭐 얘기를 하기는 했지만 상황이 어떻게 돼 있어요? 지금 축이 결정이 돼 있어, 안 돼 있어? 안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문제가 좀 애매한데 얘는 어렵진 않아요. 왜 그러냐면 요 2차 함수의 범위가 정해진 게 아니잖아. 이 2차 함수는 결국에 아래로 볼록 이렇게 그려지겠죠. 맞아요? 그럼 축이 어디서 나와? A에서 나왔겠지. 거기서 나오는 걸 최소값이라고 부르기 때문에 아이고 너무 크다. 이렇게 있는데 여기가 A고 여기가 얼마야? FA야 이렇게 부른다는 거잖아. 맞아요? 그럼 그 최소값을 FA라고 부르자라고 했으니까 여기 대입하시면 되겠죠. 대입하시면 FA가 얼마가 나와요? A제곱 마이너스 2A제곱 플러스 3A 요 정도 나오겠죠. 맞아요? 그리고 이 친구 정리 좀 하면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3A 이렇게 나오는 거 맞지?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는 FA가 A에 대한 몇 차식으로 보여야 돼? 2차식으로 보여야 돼? 그리고 나서 갑자기 A의 범위를 주고 FA의 최대를 구하래요. 새로운 2차 함수에 대한 최대값 그냥 구하시면 되겠죠. 오케이? 너무 어렵게는 안 보시면 좋겠고 뭐 계산은 안 할게요. 넘어가도록 하고요. 여기서부터 이제 난이도가 많이 낮아졌어요. 아닌가? 어디가 어렵냐면 뒤에 유형을 좀 구경하다 보면 다른 건 괜찮다가 이런 최대 최소 활용도 이런 건 괜찮거든요. 근데 이게 좀 걱정되는 일단 걱정되는 게 원래는 전통적으로 이런 내용들이 학교 교과서에 있어요. 근데 보통 이런 게 좀 나와주는 게 기본이긴 한데 너네 기준으로는 갑자기 올림포스에 이런 게 들어가 있거든요. 요건 좀 어렵다. 그렇게 되니까 여기까지 고비를 넘기고 나면 3, 4차부터 이렇게 어렵진 않아. 오늘만 좀 어려운가요? 거짓말 같기도 하고. 자, 어쨌든 16번을 풀어봅시다. 16번 굉장히 간단해요. 실제 풀이가 요거밖에 없습니다. 자, 생각을 해보면 직선이 있고 마주치는 점 A, B를 결정을 시킨 다음에 P라는 점을 줬는데 P라는 친구는 말이야 A에서부터 B까지를 움직이는 동점이에요. 얘가 이렇게 딱 있는 상태에서 왔다 갔다 하겠죠. 맞아요? 그럼 머릿속에 무슨 생각이 있으면 되냐면 그럼 여기 있는 A, B라는 친구는 직선 위에 있어야 되니까 대입을 했을 때 문제가 없을 거야. 요 정도 생각이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나서 너가 범위를 스스로 결정하셔야 되거든요. 결국에 점은요 A에서부터 B까지만 갈 수 있잖아. 그럼 X좌표 입장에서만 생각을 해봐. 이 순간에서의 X좌표가 얼마예요? 0이죠. 이 순간에서의 X좌표가 얼마예요? 4죠. 그 정도는 너가 계산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결국에 X좌표라고 부르는 A라는 친구는 아무리 작아도 뭐보다 크고 0보다는 크고 아무리 커도 뭐보단 작아야 돼? 4보단 작아야 되겠죠. 여기까지 불만이 없겠지? 마찬가지 얘기인데 Y값도 구경을 좀 해보면 요 위치 사이에 있는 높이들만 보면 여기 높이 얼마야? 0. 요렇게 와서 여기가 제일 높은 데죠? 얼마야? 1. 그러니까 B라는 친구는 0에서 1 사이야 이렇게 두는 데까지 불만이 없을 것 같아. 그렇게 돼 있을 때 문제가 원하는 건 갑자기 또 이상한 친구 갖고 온다면 최소값 물어봤죠. 아까 전에도 했던 말인데 결국에 이런 식으로 최소값을 물어본다고 치면 어떤 풀이를 할 수 있다고요? 함수를 그려서 해석을 해볼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정수 조건이 아니기 때문에 대입은 못하고. 그럼 내가 얘를 그리고 싶어. 이 친구는 문자가 몇 개로 구성된 함수예요? 2개로 구성된 함수지. 우리 입장에서 저런 함수를 아직 배운 적이 없어요. 그치? 그래서 문자를 하나로 구성한 함수로 바꾸고 싶어요. 오케이? 그럼 문자 하나로 된 함수를 쓰고 싶으면 당연히 A, B에 대한 관계가 필요는 하겠지. 근데 그 관계식은 당연히 요점을 대입해서 나온 식으로 만들면 되겠죠. A, B를 대입을 했더니 이런 식이 발생을 합니다. B라는 친구는 마이너스 4분의 1 A 플러스 1이야 뭐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럼 넌 앞으로 B 대신에 얘를 사용할 거니까 여기 있던 B 자리에 이거를 그대로 집어넣었어요. 여기까지 혹시 불만 있니? 없죠? 계산해도 괜찮아요?
괜찮죠? 결국에 문제가 물어본 건 A에 대한 몇 차 함수? 2차 함수의 최소값을 물어볼게 이렇게 한 거죠. 맞아요? 그럼 이 2차 함수 어떻게 생겨야 돼? 축을 1로 잡고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나서 너가 확인할 건 하나밖에 없어. 실제 A의 범위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야? 0부터 4까지겠죠? 그럼 0부터 4 사이에 최소값이 잘 들어가 있지? 그러니까 최소값은 어디서 발생한다? A가 1일 때 발생한다. 그럼 A가 1이면 그 순간 최소값은 7이구나 라고 계산이 되겠죠. 오케이? 계산은 제가 한 거고요. 그래서 결국에 뭐 정답은 4번 이렇게 하고 끝날 거야. 여기까지 얘기해보고 화장실. 다녀오세요. 이해 안 되는 부분 혹시 있나? 예빈아, 리뷰 좀 해봐. 리뷰 좀. 이 문제 평가 좀 해보세요. 수민아, 평가 좀 해봐. 아, 네. 지금까지 했던 문제 중에 제일 어려웠어요. 아, 이거요? 아, 진짜로? 네. 정윤이는? 안 마주치고. 안 마주치고 싶은 느낌? 혹시 셋도 마찬가지예요? 그 정도는 아닌데. 아, 그래? 아깝게 더 어려웠어? 네. 그치, 아깝게 훨씬 어렵죠? 너는 이게 훨씬 어려워? 그래 살짝 이해가 안 갔어요. 아, 뭔 말 하나 싶은 느낌이야? 괜찮아? 네? 아니. 잘 쉬고 있었니? 근데 A랑 B를 왜 대입하는 거예요? 아야, 요거 말을 이 생각을 조금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칠판으로 안 하고 영상에 남기게 이렇게 좀 할게. 지금 얘랑 비슷한 뉘앙스의 문제가 위에서 한번 보긴 봤거든요. 요 말도 안 되는 요 문제 있죠. 이 친구도 최종적으로는 2a 플러스 b의 최대를 물어봤지. 맞아요? 그러니까 얘도 결국엔 2a 플러스 b. 방금 전 문제는 뭐야? 방금 전 문제는 a제곱 플러스 8b죠. 그러니까 지금 저런 상황들을 대충 써보면 이럴 것 같거든요. 그냥 뭐 2a 플러스 b의 최대를 물어볼게 뭐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지금 문제 같은 경우는 최소네. a제곱 더하기 8b를 뭐라고 부르겠다? 최소. 이것 좀 찾아와 뭐 이런 거잖아. 맞아? 근데 내가 얘를 관찰을 하고 싶은데 만약에 A, B에 대해서 서로서로가 영향을 안 준다고 생각을 해봐. A, B에 대해서 서로서로가 영향을 안 주면 너 이거 최대 만들고 싶으면 A에 얼마 집어넣고 싶어? 아예 그냥 독립변수라고 칩시다. A에 뭐 집어넣으면 숫자가 제일 커질 것 같아? 무한. 그치, 무한 집어넣어야 되겠지. B에도 뭐 집어넣고 싶어? 무한. 그래서 다 합치면 최종적으로 최대가 얼마 나오겠어? 무한. 무한 이단 식으로 나오겠죠. 근데 그건 A, B의 관계가 없을 때 얘기지. 맞아요? 지금 밑에 거 좀 먼저 하고 올게. 여기도 최대한 큰 걸 넣고 싶은데 가능한 대로 최대한 큰 걸 넣어야 될 거잖아. 맞아요? 문자 2개 있는 함수 구경하는 거 너무 힘들다고요. 오케이? 그래서 어떻게 할 거라고? B를 A에 대한 걸로 바꿀 거야. 내가 이렇게까지는 안 하고 싶은데 한번 들어봐. 이런 상황을 하나의 함수로 보잖아? 이런 걸 이제 다변수 함수라고 하는데 그냥 듣고 흘리세요. 알았어. 그냥 듣기만 하고 흘리시라고. 왜 헷갈려요? 이렇게 둘 수 있단 말이야. A, B라는 변수에 대해서 결정되는 함수야 뭐 이딴 소리겠지. 이런 거 말도 안 돼. 못한다고 우리가. 오케이? 그러니까 나는 변수 몇 개로? 하나로 고정을 하고 싶어. 근데 지금 주어진 이 내용 말고 변수와의 관계가 어디에 있었어요? 대입을 한 여기 식에 하나 있었죠. 이 친구가 지금 A, B의 관계식 아니야? 머릿속에서 무슨 생각 들어야 된다고? 이거 A, B 관계야? 관계식이야?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되지 않겠니? 맞아요? 그러면 이 관계를 만족시켜준다면 앞으로 우리는 B 대신에 얘라고 사용을 해도 문제가 없는 거 아니야? 맞아요? 그래서 B 대신에 사용을 해볼 거야. 어떻게? 여기 있던 친구에다가 A제곱은 그대로 있고 8은 그대로 있고 B 자리에 뭘 집어넣어야 되니? 마이너스 4분의 1 A 플러스 1이죠. 이렇게 사용을 해볼 거야. 그럼 이 친구도 결국에 함수인데 이 함수는 무슨 함수로 해석이 돼요? F, A에 대한 함수로 해석이 돼야 되겠죠? 맞아요? 그러면 위의 상황과 밑의 상황은 완벽히 같은 상황일까 다른 상황일까? 완벽히 같은 상황이야. 왜?
만족하는 b를 집어넣은 거니까. 오케이? 그럼 너 이 함수는 구경 좀 해볼 수 있니? 라고 물어보는 거거든. 그럼 이 함수를 구경했더니 어떻게 생겼다고? 이렇게 생겼다고. 오케이? 그래서 너의 최소를 물어보는 거구나. 요 함수값, 얘를 어떤 하나의 함수 f라고 부르면 이 친구도 어떤 하나의 함수 f가 될 거고, 맞아요? 그거를 그림을 그려놓은 게 요 f 함수인 거잖아. 여기 있는 이 축이 무슨 축이고 a축이고, 그거에 따른 요 결과축을 무슨 축이라 불러? f축이라 부르겠죠. 맞아요? 그럼 너는 결국에 나오는 f의 최소를 물어봤는데, f의 최소라는 건 이 함수의 뭐다? 최소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맞아요? 그래서 문제풀이가 그렇게 된다는 거고, 아까 전 문제, 되게 어려웠던 문제는 상황이 이렇게 나왔었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B에다가 대입을 하고 싶었던 건 똑같아요. 오케이? B에다가 대입을 하고 싶었던 건 똑같은데 문제가 뭔 거야? 지금 이 문제는 난이도가 조금 더 쉬운 게 B 대신에 언제나 너라고 불러도 상관이 없죠. 맞아요? 그에 비해서 아까 전 문제는 B가 상황마다 뭐가 됐어요? 바뀌었어요. 오케이? 대입을 해서 보기가 생각보다 어려운 상황이었다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 좀 슬픈 느낌이네요. 그래도 이해가 다 안 되죠? 다 됐나? 그만해?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18번 볼래? 이거 그리 어렵지 않아요. 이게 풀이 전부입니다. 자, 문제를 풀 거야. 그럼 여기서 F가 딱 하나 정해져 있었죠? 근데 이 친구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축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러니까 그거에 따른 케이스를 똑같이 나눠볼 거야. 최대값 좀 구해라, 뭐 이런 문제니까. 만약에 왼쪽을 구경한다면 최소값은 어디서 나와? 2에서 나올 거야. 거기 문제 없겠죠? 2를 대입을 한 식이 나올 거고요. 그게 10입니다 하시면 만족시키는 A가 정해져야 되겠지. 맞아? 그럼 A가 정해진 상황에서 최대값을 구하고 싶어졌대요. 그럼 최대값 구하고 싶으니까 얼마 집어넣어야 돼? 0 집어넣어야 되겠죠? 최대값은 F0에서 나올 거고요. 여기다가 0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요? 죽을 거 죽고 2A제곱 나오겠지. 그럼 그 2A제곱에다가 A자리에 뭐 집어넣어야 돼? 3 이렇게 집어넣을 수 있겠죠? 그럼 정리를 하시면 18 이런 결과가 나오겠네. 만약에 진짜 시험이었으면 최대값 구하라 했으니까 18하고 나왔으면 끝내긴 할 거고요. 지금 이제 설명을 할 거니까 아닌 상황도 한번 봐야 되겠죠. 운이 좋아서 답이 바로 나왔어. 그럼 만약에 아닌 상황을 봐야지라는 생각을 하면 어떻게 하면 돼? 마찬가지 얘기긴 한데 이 친구 지금 A가 0에서 2인 상황을 한번 봤어요. 요 사이 정도에 들어있는 상황을. 그렇게 하고 나서 봤더니 최소는 어디서 나와요? A에서 나오겠죠. A를 함수에 대입한 식이 하나 있을 거고 걔가 10이다라고 하면 만족시키는 A가 뭐가 나와요? 풀마 루트 10 이렇게 나오겠죠. 오케이? 근데 지금 내가 가정을 한 상황 자체가 0에서 2 사이거든요. 음수 당연히 안 될 거고 루트 10은 2보다 크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 친구 루트 10도 안 되기 때문에 이 상태에선 가능한 A가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되는 게 없을 거고요. A는 양수라는 말이 있으니까 A가 음수가 되는 시점을 구경할 필요는 없겠죠.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케이스 나누고 정답 나오면 그게 18이야 하고 끝나면 되겠네. 오케이? 이 내용은 괜찮을 것 같아요. 넘어갑시다. 자, 그 다음에 19번. 요것도 이제 뭔가 유구한 전통을 갖고 있는 문제거든요. 그냥 나오는 문제야. 시험장에서 이거 아니면 아까 그 테이프 같은 문제 있죠. 그러니까 보통은 경화가 원래 신사고를 썼어갖고 그런 거 있거든요. 막 뭐라 해야 되지? 닭장을 만드는 문제가 있어요. 철조망으로. 그 문제. 아니면 색테이프 똑같은 얘기고 아니면 요런 좌표 잡는 게 기본적으로 자주 나왔었다. 근데 내 생각이 니네 학년도 생각보다 공부를 잘하는 것 같거든. 그럼 난이도가 좀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을 것 같은 그 정도 상황일 거고요. 얘를 풀려면 그냥 강한 의지 딱 하나만 있으면 돼. 너는 그래프를 보는 순간 좌표들을 설정하시면 문제가 끝나요. 오케이? 좌표를 설정할 건데 그냥 물어볼게. 지금 눈이 있잖아, 너가. 여기 점이 몇 개 정도 나와 있어요? 4개 아니면 5개 이렇게 대답하시겠죠? 원점까지 세면 5개고 빼면 4개겠지? 그럼 여기 4개 정도가 있다고 쳤을 때 어디 점을 설정하고 싶어? S. 보통 요게 좀 일반적입니다. 여기로 가는 게 좋고요. 음수로 가도 상관은 없는데 네가 설정한 좌표가 음수라는 걸 이해는 하고 있어야 돼. 그래서 S로 설정을 할게요. 그럼 요 라인을 가져다가 이 순간을 X가
t였었다라고 쳐봅시다. 오케이? 그러면 r이라는 좌표는 t, 0이겠죠? s라는 좌표는 t, 하고 뭐라고 쓸래 뒤에다가? 그냥 ft 이렇게 쓰면 돼요. 오케이? t, ft 해갖고 좌표가 설정이 되는 거야. 그럼 마찬가지 얘기인데 얘는 2차 함수고 대칭일 거기 때문에 이 왼쪽이 뭐가 돼야 돼요? 마이너스 t가 돼야 되겠죠. 그러면 여기 있는 p좌표가 뭐가 돼요? 마이너스 t, f 마이너스 t긴 한데 어차피 그게 뭐 ft랑 같긴 하겠죠. 오케이? 뭐 그 정도 상황일 거고 얘가 설정이 되면 설정을 하면 앞으로는 바로 둘레를 쓰실 수 있을 거예요. 내가 원하는 내용은 요 사각형의 둘레의 최대거든요. 문제가. 그러면 봐봐. 요렇게 끊었을 때 여기가 t였잖아. x가 t라는 말은 0에서부터 이만큼의 길이가 t라는 뜻이죠. 맞아요? 그럼 당연히 요 맞은편 길이는 뭐가 돼야 돼요? 똑같이 t가 돼야 되겠지. 그러니까 요 둘레는 얘는 뭐가 돼야 돼? 2t가 되겠죠. 그리고 t를 대입했으니까 요 높이가 얼마였어요? ft였지. 맞아요? 그럼 가로 세로 다 구했잖아. 2t가 몇 개 있는 거야? 2개. ft가 몇 개? 2개.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둘레라는 건 어떻게 쓸 수 있어요? 4t 플러스 2ft야 이렇게 써도 상관없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fx를 네가 찾아야 되는데 문제를 조금 읽어봐봐. 2차 함수야. 2차 함수라고 치고 얘를 쳐다 좀 봤어요. 그랬더니 두 근을 알려줬죠. 꼭지점도 알려줬지. 맞아요? 그럼 얘 어떻게 쓰면 돼? 최고차 모르고 당연히 합차로 2차 방정식을 세울 수 있겠죠. 세워놓고 나서 이 친구가 0 집어넣으면 얼마 나온다? 9 나온다. 이걸 활용해야 될 거 아니야? 여기서 0 집어넣었을 때 9가 나오려면 계산을 했더니 a가 마이너스 1이에요. 여기까지 하면 fx가 결정이 됐겠죠. 맞아요? fx가 세워졌으니까 이제 뭐 하면 돼? 너가 궁금했던 둘레식에다가 ft 자리에다가 그대로 대입을 합니다. 그러고 나면 이 친구 t에 대한 몇 차식이 돼요? 2차식 나오겠지? 그럼 t에 대한 2차식 나왔으니까 문제가 물어보고 있는 둘레의 최대를 구해라 라고 했으니 여기 써져 있는 이 친구의 최대값을 찾으러 들어가면 되겠죠? 찾으러 들어갔더니 t가 얼마일 때? 1일 때가 꼭지점이고 1 딱 집어넣으면 얼마 나와야 돼? 20 이렇게 나와야 되겠죠? 조금 고민해볼 만한 지점은 뭐냐면 지금 내가 t를 양수로 설정했기 때문에 t가 1인 순간에 나온다라는 걸 확인을 한번 해줘야 돼요. 오케이? 물론 웬만해서 저게 음수로 나올 일은 없습니다. 그럼 조건이 더 붙어야 돼서 그래서 얘는 스텝 하나 정도 하시면 문제가 끝난다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당부의 말씀인데 이런 문제 있지. 19번 같은 문제는 오늘 끝나고 집에 갈 때쯤 됐을 땐 풀리는 게 맞아요. 이런 거 하나하나들을 가져다가 오랜 시간을 두고 좀 이렇게 연습을 하려고 하면 생각보다 힘들거든요. 이게 어느 정도 느낌으로 학교 시험에 나올 거냐면 너네 학교 시험 풀어봐서 알잖아. 맨 첫 페이지 있죠. 한 장 넘기면 두 번째 페이지 있지. 두 번째 페이지 마지막 쪽이나 세 번째 페이지 첫 번째 쪽, 두 번째 쪽 거기서 나오거든요. 이 정도 수준은. 근데 거기 있는 문제를 너가 하나씩 틀려버리면 점수가 많이 내려간단 말이야. 그래서 얘네들을 연습을 할 때는 근데 무조건 풀 수 있는 상태로 들어는 가야 돼. 근데 유독 이걸 못하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웬만하면 오늘 중으로는 좀 연습이 됐으면 좋겠고 넘어가서 이거는 지금 내가 풀이를 안 하긴 할 건데 요거는 나중에 제가 시간 되면 교과서를 한번 풀 거거든요. 그거 할 때 있는 걸로 좀 볼게요. 넘어 좀 가고 마지막으로 23번까지 보고 오늘 수업을 좀 마칩시다. 요거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 근데 안 보여줄 테니까 본인들이 23번 문제를 잠깐 읽어보실래요? 얘는 그냥 풀이하는 아이디어를 좀 기억을 해놔야 돼.
자, 문제 읽어봤으면 이제 언급을 좀 해봅시다. 혹시 문제 보고 사각형 넓이 어떻게 구해야겠다는 생각이 좀 드세요? 아, 그래? 대단한데? 이거 잠깐 지우고 봐야지. 이거 0, 해가지고 대충 이렇게 1, 2 이렇게 해가지고 대충 한 4. 대단한데? 생각을 좀 해봐. 자, 생각을 해보세요. 직선이 하나 있고 저 위에 어떤 점 P가 하나 있을 거란 말이야. 그리고 문제가 뭐라 그랬냐면 넓이의 최대를 구하라 했거든요. 일단은 문제를 풀 거면 흐름을 잡아놓고 풀어야 될 거 아니야. 생각이 이래요. 지금 요 사각형이요 굉장히 못생겼거든요. 요 사각형 넓이를 어떻게 구해올 거냐에 대한 고민이 좀 들어요. 오케이? 그래서 이 사각형을 직접 구하자니 조금 애매할 것 같고 삼각형 2개 정도로 쪼개볼 생각이 들긴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문제를 어떻게 푸냐 마냐를 떠나서 일단 삼각형 쪼개기를 해보고 그 삼각형에 대한 넓이를 각각을 표현해보는 방식으로 문제가 풀릴 거란 말이야. 그럼 이제 여기서 선택권이 있거든. 첫 번째 선택권은 이렇게 쪼개는 거고 두 번째 선택권은 이렇게 쪼개는 거겠죠. 그 중에 어떻게 쪼갤 거냐에 대한 고민이 들어요. 나는 원래 이 문제를 풀 때 처음엔 이렇게 쪼갰거든. 오케이? 이렇게 쪼갰던 이유가 어디서 오냐면 P가 움직이죠. 맞아요? 요 선과 이 선은 평행은 아니지 지금. 그렇지? 평행은 아니기 때문에 P가 움직이면 높이가 계속 달라지는 구조겠죠. 맞아요? 넓이가 계속 뭐 하는 구조예요? 달라지겠죠? 그러니까 내 생각은 쪼갰을 때 위쪽은 넓이가 계속 변해요. 근데 밑에 쪽에 Q랑 R은 좌표가 어때? 정해져 있죠. 그럼 밑에 쪽에 있는 넓이는 변해 안 변해? 안 변해. 그럼 얘를 구해놓고 요 넓이를 좀 구해볼까? 이 정도 고민을 해봤어요. 그리고 나는 이걸 사실 구할 수가 있을 것 같거든. 근데 이제 너넨 이 생각이 있어야 될 것 같아. 본인들이 넓이를 구할 거잖아. 사실 이건 지금 고1 과정 말고 고2까지 좀 섞어놓은 거긴 한데 넓이를 구할 거면 직접 구하는 방법이 있을 거고 간접적으로 구하는 방법이 있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뭐 중딩 때 같은 거 생각을 해보면 어떤 넓이를 구하고 싶은데 그게 좀 까다로워. 그럼 양쪽에 있는 막 그런 넓이들을 따로 구해서 다 빼서 구할 수도 있겠죠. 맞아요? 그런 게 이제 간접적으로 구하는 내용일 텐데 일단 직접적으로 구하는 거를 삼각형으로만 한정을 해서 생각을 해보면 한 4가지 정도의 방법이 있거든요. 그 중에 너네 입장에서 3번, 4번은 사실 하기가 좀 힘들어요. 3번은 좌표가 3개 있을 때 신발끈 공식을 쓰는 건데 들어본 적은 있나? 안 들어봤어요? 그래? 무슨 공식이요? 신발끈 공식이요. 신발 때문에? 아예 몰라? 쌤 만드신 거죠? 그래 알았어. 집 가서 유튜브에 검색하시고요. 이 친구는 굳이 설명을 하자면 이제 2학기 내용을 할 때 좀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그 정도 얘기. 세 번째 이 친구 헤로네 공식은 고2 때 나오거든요. 고2 지금쯤 나오는 건데 얘는 변을 3개 알아야 돼. 마찬가지로 두 변의 끼인각 있는 이런 경우도 고2 때 할 수 있거든요. 우리 입장에서는 아직도 초등학교 5학년 때 배운 삼각형 넓이가 그대로 쓰여요. 두 변에 수직해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 삼각형이 어떻게 있어도 상관이 없어. 이렇게 기울어져 있어도 상관없으니까 네가 이 넓이를 구할 거면 결국에 변 하나를 알았다고 칩시다. 그럼 얘를 기준으로 뭐 하는 친구? 수직한 친구를 찾아봐야 되겠죠. 맞아요? 우리는 무조건 수직한 두 변이 필요하거든. 근데 지금 상태에서 만약에 나처럼 얘를 이렇게 대각선으로 쪼개면 위쪽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 나와 있는 변 3개가 있잖아. 이 변 3개가 모두 다 비스듬하죠. 내 입장에선 다루기가 좀 어때요? 조금 부담스럽긴 해요. 물론 이거를 언제 다룰 수 있냐면 우리가 2학기 지나고 직선의 방정식을 다 배우면 그러면 하려면 할 수는 있거든요. 오케이? 근데 그건 생각보다 부담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지금은 못한다. 그럼 얘가 왜 이렇게 지금 문제가 나오냐면은 24년도 거죠. 그냥 교육과정이 바뀌기 전 거다 보니까 그냥 내도 솔직히 상관은 없었을걸? 걔는 원래 이제 이걸 1학기 때 배워갖고 그래서 아마 이런 식으로 나왔던 것 같은데 우리 입장에서는 삼각형을 P5로 쪼개셔야 돼요. 이러면 무슨 장점이 생기냐면 아래쪽에 있는 요런 삼각형 변 3개 중에 한 녀석은 X축과 평행하죠. 마찬가지로 위쪽에 있는 삼각형 변 3개 중에 한 녀석은 Y축과 평행하죠.
내 입장에서는 수직을 다루기가 훨씬 쉬워지겠지. 맞아? 삼각형 쪼개는 아이디어는 당연히 좋은데 쪼갤 때 운에 기대지 마시라고요. 시험장에서 신나서 이렇게 쪼개는데 안 풀려. 운이 좋아서 이렇게 쪼개는데 풀려. 이거 말이 안 되잖아. 그치? 그냥 너는 조금 더 의도적으로 뭐 해줬으면 좋겠다? 수직인 변을 제작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 친구는 x랑 y의 평행한 성분들로 삼각형을 구성을 해야 될 거고, 그럼 이제 문제풀이가 이렇게 되겠죠. 첫 번째로 p에 대한 좌표를 설정해 보고 싶거든요. 이 p에 대한 좌표를 이렇게 좀 잡을게. 자, 우리가 지금 이렇게 돼 있는 때 p의 좌표가 마이너스 k라고 이미 알려줬죠. 그래서 여기가 마이너스 k라고 치면 이 함수에다가 뭘 집어넣으면 돼? 마이너스 k를 집어넣으면 되니까 k 곱하기 마이너스 k 플러스 4야, 이렇게 함수를 잡을 수 있겠네요. 그럼 너라는 p좌표가 있을 거고요. 이제 넓이를 한번 표현을 해봅시다. 요 사각형 넓이를 우리가 sk라고 부를 거야. 근데 sk는 두 개의 삼각형이 합으로 이루어지는 거 맞죠? 그럼 이제 그 삼각형 넓이들을 구해볼 건데, 지금 q좌표가 나와 있거든요. q좌표 얼마예요? 마이너스 2. 밑변이 결국 2겠죠? 높이만 보면 돼요. 지금 내가 필요한 건 p좌표의 누구야? y 값이겠죠? 그러면 이 왼쪽 삼각형은 2분의 1에 밑변 2에다가 높이가 얼마라고? p의 y좌표니까 y좌표 그대로 꺼내다 집어넣으시면 되겠죠? 오케이? 그게 첫 번째 넓이. 오른쪽 넓이는 어떻게 돼요? 똑같이 2분의 1 있고 r좌표가 1이니까 여기가 밑변이잖아. 밑변이 1, 높이는 여기에 대한 x좌표겠죠. 근데 중요한 건 지금 x좌표는 양수야, 음수야? 음수야. 근데 이건 헷갈리면 안 되는 게, 학교 시험에서 난이도를 그냥 함정을 판다 그러지. 좀 그렇게 하려면 마이너스 k라고 굳이 안 줄 수 있어요. k 범위만 적당히 바꿔버리고 그냥 마이너스 k라고 안 주면, 지금 여기가 k로 잡혔을 때 음수라는 걸 떠올리는 게 좀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이제 마이너스 k라는 좌표니까 이만큼의 길이는 k가 될 거 아니야. 맞아요? 그래서 우리는 x좌표 k를 딱 쓰시면 되는 건데, 실제 시험에서는 이게 안 알려주면 마이너스 k로 양수 처리를 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오케이? 그렇게 해서 두 개의 넓이를 표현을 했어요. 걔네들의 합이 sk인 거 맞지? 맞아? 그럼 여기 있는 친구는 이제 k에 대한 몇 차 함수야? k에 대한 몇 차 함수야? 2차 함수겠죠? 요 2차 함수를 정리해서 계산을 하면 요 정도 표현이 될 거예요. 오케이? 여기서부터는 표준형 만드셔도 상관없는데 인수분해가 훨씬 편하기 때문에 인수분해를 했더니 0과 2분의 9에서 근을 가질 거고요. 걔네 둘의 가운데 지점인 4분의 9에서 최대값이 나와야 되겠지. 맞아? 그럼 4분의 9라는 시점이 내가 알고 있는 k의 범위가 되는지 구경을 좀 해보니까 1부터 3까지죠. 4분의 9는 문제가 없겠지. 맞아? 2보다 조금 큰 거니까.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친구 k가 4분의 9일 때 최대값이 탄생하겠구나 생각이 들 거고요. 그럼 그거를 함수식에 딱 집어넣으면 16분의 81 이렇게 되고 끝나겠죠. 오케이? 그래서 이 친구는 수직인 성분으로 삼각형을 나눠보자 이렇게 생각을 합시다. 오케이? 그래서 오늘 23번까지 풀었고요. 그 이전에 있는 문제들은 한 번쯤은 쭉 다 풀어봤으면 좋겠는데, 만약에 본인의 능력에 따라서 풀기가 조금 힘들다 하시면 일단 저한테 개별적으로 카톡을 보내시고요. 그거에 따른 대체 과제를 좀 받을 필요가 있을 것 같아. 그리고 13번은 제외. 오케이?